제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50대에서 민심 위반이 제일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잘 대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쪽에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콧방귀를 끼고 앉았다고만요. 물론 제가 본 사람들이 그랬겠죠. 50대가 이제 조국 장관 이슈에서 아이고 이거 뭐 알고 봤더니 뭐 사모펀드인지 뭔지 이런 거 벌려놓고 또 대입 과정에서 특혜성으로 여느 학생들이 좀처럼 할 수 없는 그런 뭐 논문 제일 저자라든가 이런 게 불거지니까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내려와라. 여기에는 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지 말고 조국 장관 내려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위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제때 내려라. 그리고 반대파들이 얘기하면 좀 들어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50대 입장에서는 반대파에 대한 관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요. 물론 관용을 베풀다가 이도저도 아닌 정치가 되면 안 되지만 그냥 적대적으로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이것이 또 우려스러운 거죠. 50대의 그런 경향이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20대) 보겠습니다. 20대. 진짜 짜증나는 게 50대에게 교육을 받아서 20대도 비슷한 경향을 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30, 40대들이 특히 40대들이 많던데 그러면 당신은 60, 70대인 당신 부모님 따라서 투표하고 정치 성향을 결정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부모 자녀뻘이 썩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뭐 삼촌 조카뻘, 큰형 막내 동생뻘 이게 정치적 궁합이 맞지. 부모 자녀뻘은 이게 갈등입니다. 그냥 갈등. 이게 정치적으로도 갈등이에요. 지금 조국 장관의 반발에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조국 장관 아들 딸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20대가 50대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정치 성향을 정했다. 웃기는 얘기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50대가 사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대가. 자기 부모들.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공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감하기도 전에 스스로의 어떤 입장을 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할 때는 사회 경제적 요인부터 분석을 해나가야 돼요. 정신적으로 뭐 어떤 사상을 먼저 접하고 그 사상을 보면서 고르는 거 아닙니다. 집 근처에 성당이 아니라 교회가 있으면 양쪽의 교리를 견주기에 앞서서 교회 나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부마 항쟁 때 부산 마산에서 그때도 10월이었죠. 박정희 정권에 반발한 대규모 시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항쟁의 원인이 뭐냐를 파악할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진단이 달랐어요. 어떤 거냐? 전두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김영삼이 부산 경남의 정치적 대표 주자인데 김영삼을 국회의원에 제명함으로써 김영삼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게 전두환의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김재규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도 없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시민들은 또 세금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불평과 불만들이 고조가 되었고 이런 생활고에서 원인을 짚은 거예요. 어디가 더 바람직한 접근이며 정확한 접근입니까? 인간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과서, 국정교과서라든지 옛날에 독재시대 교과서 그것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안 됐습니까?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어릴 때 유신시대 때 유신 독재 시대 때 학교에서 교육받았어요. 근데 이 독재 세대 됐습니까? 일베 새끼들은 시중에 좋은 역사책이 없어가지고 그 지랄 됐습니까? 사람은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것에 세뇌당해서 전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독재 정권의
숱한 부정선거가 동원되는 가운데서도 김대중 후보는 46%의 지지율을 얻었어요. 부산, 경남, 대구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때는 언론이 지금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황폐하다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민주화운동에 그런 성원을 보냈습니다. 2000년대에 보시죠. 언론 자유가 만개했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어요. 언론과 교육이 한 사람의 정치적 입장에 그 좌우하고 지배하는 그 수준은 표면적인 수준이에요. 심층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그 일에 달려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언론을 받아들였을 때에 수용하면서 반응하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교육이나 언론의 영향력 크지요. 근데 그 영향력도 어디서 좌우되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재산, 소득, 계급, 계층, 성별, 민족 이런 것들이 지역 이런 것들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분석을 하려니까 20대를 무슨 어디에 세뇌당한 사람 취급을 하고 아니 2016년에 박근혜 퇴진 전국 때 한국갤럽에서 박근혜 지지율 0%를 최초로 찍은 것이 20대였습니다. 20대가 0% 찍고 그 다음 주에 30대까지 0% 찍었어요. 20대는 박근혜는 아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게 8월달 여론조사 했나요? 20대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한 10% 넘었더만요. 그나마. 민주당도 지지율 좀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0대는. 근데 조 장관 또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50대와 20대는 초장기부터 조국 장관 반대였고요. 그 다음에는 40대가 반대 쪽으로 높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버틴 게 30대예요. 제 나이 또래들. 제 나이 또래들은 그렇다면 왜 조 장관을 그렇게 지지했느냐? 제 나이 또래는 저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대 분위기를 보면 정말 탈정치화의 극치였어요. 지금 20대하고 다릅니다. 지금 20대는 탈정치화는 아니에요. 박근혜 쫓아낼 때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길거리로. 다른 세대 못지않게 나왔고 혹은 더 앞서서 나오기도 했고 그랬어요. 촛불 시위 크게 일어나기 전에 박근혜가 부산인가 어딘가에 뭐 나돌아다닐 때 그때 튀어나온 것도 20대였고요. 그 20대들은 또 10대 때 2008년에 또 촛불 시위한 20대도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2008년 촛불 시위할 때 10대들이 막 교복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 세대예요. 20대들 이제 와가지고 왜 그런 세대로 몰아붙입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 식으로.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지지 못 받습니다. 그리고 20대들도 너희 같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3인칭이에요. 그들이라고 합시다. 그들은 20대 지지를 못 받아요.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20대 같은 경우는 30대하고 다른 게 30대 제 나이 또래 30대 초반은 20대 가까워요. 30대 후반하고 다른 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정치에 좀 늦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취직하고 나서 여유가 약간 생기고 또 사회 부조리들을 학교하고는 또 달리 직장이라든지 많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역시나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예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약간 신화가 생겼어요. 노무현 시대 때도 이게 저희 뉴스 밑장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데 노무현 시대 때 제가 20대였거든요. 등록금 폭등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전 정책실장 그 당시에 모 대학교의 학장이었는데 이분이 그 학교에서 등록금 폭등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막 학생들하고 막 밀치고 막 이런 싸움까지 났습니다. 이걸 똑똑히 기억해요. 근데 그때는 그때였고
세상에 좀 관심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사회에 대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 가장 훌륭하고 옳고 이런 대통령이 된 거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 세력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뭐 그 정도 선에서 좀 폭넓게 형성이 되면 좋을 텐데 일부는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그런 스펙트럼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입진보 이런 얘기 나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한걸레니 뭐 경향은 돈 많은 조중동이니 민노충 새끼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잡혀간 사람들 보면 그런 류의 사람들보다는 입진보라고 비난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잡혀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철도 파업이라든지 민중 총궐기라든지 이런 투쟁들 보면 실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입진보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입진보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강렬하게 꽂혔고 또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아요. 나 피해자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의 피해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게 원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는 게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득 대상이 됐든 제압 대상이 됐든 다른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요령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저 인간들을 설득하네라고 이렇게 속어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속어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현재의 그 조국 장관의 골수 지지자들 보면 조국 장관은 얼핏 뭐 저 사람 장관을 하면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거 말고 코어층을 보면은 뭐 조국 아니면 안 되고 조국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밝힐 이유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도덕주의적입니다. 도덕주의적인 게 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데 쓰일 뿐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지나친 도덕을 투사하는 걸 싫어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출연하신 저희 게스트분 중에 이송평 박사라고 그분이 다른 정치인들 이렇게 욕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했지만 다른 정치인한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 것 같은데 함부로 욕하는 건 좀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자세죠. 정치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우리가 연상을 하지만 진짜 정치적인 건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50대들에 비해서는 끼시민을 자처했던 이 세대는 그 학습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경험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오류라든지 실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도 많이 부족했죠. 왜냐?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정이 또 있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20대는 뭐가 다르냐? 20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빚을 졌다는 생각이나 혹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원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20대가. 그리고 20대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겪어봤어요. 이거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만 아니냐. 자,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3대 세습이 일어나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2000년대의 햇볕 정책을 통한 남북 교류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요. 3대 세습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통일운동을 친북적 통일운동을 하다가 3대 세습 때문에 충격받고 그만두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뭐 자기가 자각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 치죠. 20대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본 북한의 모습이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3대 세습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20대는 우리가 독재 정권에 살고 있다는 생각 또한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대예요. 그리고 20대들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에서 다른 세대와의 차이점이 크게 드러나는데 미국, 북한 좀 다르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40대 같은 경우는
좀 반미예요. 그리고 친북입니다. 막 개성공단 이런 거 찬성률 높아요. 그리고 친중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20대는 그냥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 게 미국, 일본은 그래도 민주국가예요. 중국, 북한, 러시아는 민주국가 아닙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보통 북한하고 미국이 스포츠 시합하면 누구 응원할래? 이러면 60, 70대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도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합니다. 한민족이니까. 20대한테는 북한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민족이라는 것은 무슨 혈통을 가지고 뭐 DNA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경험들로 또 구성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랑 우리랑 언어와 문자가 같지만 서로 간의 대화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체제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지리적으로만 분단된 게 아니라. 그렇다면 현재 20대 그리고 상당한 30대들은 북한을 다른 민족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20대는 30대는 북한을 뭐 반북 반공 이런 대상으로 보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화 체제가 중요하다. 북한이랑 통일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사이좋게 이웃으로 지내면 좋겠다 어지간하면 이런 생각을 또 갖는 겁니다. 근데 20대 경우에는 또 특히 남성들은 군대를 많이 가죠. 군대 가야 되는데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북한 핵실험이 없었습니다. 북한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이에요. 제가 2005년 3월에 제대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 남북 정상회담을 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저 같은 사람들과 그 세대가 20대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대 중에 일부는 신안보주의적 성향을 띱니다. 뭐냐? 사드 배치 막 찬성을 해요. 20대 남성 사이에서 사드 배치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30대, 40대보다 티나게 높았어요. 물론 20대 여론조사 응답률이 비교적 낮은 관계로 가중치를 곱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조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20대 남성의 반대가 높게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거 나라도 지키고 사람도 부족한데 군 복무 그렇게 줄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20대 여성들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고요. 사드 배치 때도 반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20대 여성이. 많은 사람들이 주제하다시피 페미니즘도 20대 여성에게 큰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20대는 3, 40대와 6, 7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세대는 이경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거부한 세대예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성을 기성세대들의 정치 구도에선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0대는 서초동과 광화문을 모두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 인파의 규모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서초동과 광화문에는 사실 육안으로 봐도 우리가 TV 화면으로 봐도 20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교통 통신 데이터를 서울시 생활인구라고 하죠.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가 또 나와 있는데 3일 있었던 광화문 집회 참가자 그리고 5일 있었던 서초동 집회 참가자 요 비교를 해보면은 이 데이터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34만 명, 서초동 집회 참가자는 11만 명입니다. 근데 뭐 마침 지나가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거기 있었는데 데이터에 안 잡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칩시다만 이 데이터 안에서 좀 따져보면 광화문 일대 인구 중에서 이때 집회 당시에 있었던 인구 중에 60대 이상이 78.3%였고요. 서초동은 3, 40대가 61.9%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초동은 장년층, 광화문은 노년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초동에도 참석을 했던 60대 이상이라든지 광화문에도 보였었던 30, 40대라든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대는 광화문 집회에서 4.6%였고요. 서초동에서는 8.5%였습니다. 2016년 말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촛불 집회 열었을 때 20대 참가자 비율이 20% 가까웠습니다. 20% 정도의 비율을 보여줬던 20대가 서초동에서 10%가 안 되고 광화문에서 5%가 안 됐어요. 자,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개혁과제가 뭐냐? 20대 응답자의 8.8%만 사법개혁을 꼽았고 경제개혁을 꼽은 비율이 48.9%였어요. 60대 이상 응답자가 경제개혁을 많이 꼽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20대가 경제개혁을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찰개혁은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이 응답에서는 사법개혁 안에 검찰개혁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전체 응답자는 13.1%가 사법개혁을 꼽았대요.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13.1%면. 근데 20대는 더 낮은 8.8%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대는 광화문은 물론이고 서초동도 외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나타난 흐름 중에서 그 해화역 그 대학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학로에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대학생들이 조국 반대를 외치면서 어떤 젊은이들은 광화문에 모였어요. 이게 분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좀 일베틱한 사람들, 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이쪽이 광화문 집회로 갔고 그게 아닌 사람들이 대학로로 갔어요. 근데 또 대학로 집회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집회 동영상에 막 그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는 식의 동영상이 또 나왔는데 이 집회 그 지도부가 바뀌었답니다. 집행부가 바뀌었대요. 자한당 쪽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떨궈냈다라고 발표하면서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조국 장관 반대 집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집회는 좀 실패한 집회입니다. 많이 실패했지. 재학생이라든지 좀 젊은 연구자들이라든지 이쪽보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집회를 주최한 쪽은 대학원생, 대학생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언을 들어보니까 박근혜 탄핵은 잘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학로 집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계열을 뺀 나머지 대학로 집회에도 이 사람들도 박근혜 탄핵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잘 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도 탄핵한 우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 대학로 집회에 가지 않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부는 조국 장관 지지자도 있겠죠. 하지만 조국 장관 지지 안 하는데 대학로 집회 안 가는 이유는 뭐냐? 대학로 집회라든지 서울대나 몇 군데 대학 집회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색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이 정치색 단속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자유한국당 쪽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 쪽에서 치고 들어올까 봐 좀 막은 측면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대학가 집회에서도 외치는 공정이라는 게 너무 좁은 의미의 공정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대안인가? 예를 들면 수시 모집이나 학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철폐하고 100% 정시라든지 수능 위주로 가는 게 맞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냐? 여기에 의문을 품은 세대가 또 있어요. 20대에. 20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세대라고.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는 대학가 집회나 또 대학로에서의 집회는 중도 보수적 20대가 많이 모였다. 그렇다면 그보다 진보적인 학생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학생들이 뭐 그렇다고 서초동에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국 장관이어야만 한다라는 구호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요번에 최근에 알게 됐는데 20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시큰둥하더라고요. 30대, 40대하고 달라요. 그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여권 인사들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조국 장관이 툭 튀어나오면 20대들이 열광할 줄 알았대요. 사실 저는 뭐 큰 비중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진 않는데 조 장관이 옛날에 그 서울대에서 강의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오상방위. 네, 오상방위 사건이라고 이거 뭐 검색해 보십시오. 저는 뭐 그런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멋모르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그때도 보니까 좀 그 당시는 201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대학교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썩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조금 생각보다 실력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학자로서 약간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평가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20대들한테. 그때 20대면 지금 30대 초반 중반들도 좀 있을 텐데. 그리고 그동안의 SNS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 장관에 대해서 조적조라는 말이 있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요번에 무슨 법무부에서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방침이 막 중간에 흘러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조국 장관이 재판 때까지 최종 재판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초동 수사 때부터 어쩌고저쩌고 시민의 입과 발을 묶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윤선은 무슨 낯짝으로 장관직에 앉아서 수사를 받느냐 이런 트윗도 있는데 20대들이 보기에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 40대야 원래 조국 장관한테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저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50대나 20대 이쪽에서는 내로남불이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는 서초동도 외면했다. 광화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대학로 시위조차도 이거 뭐 좀 섞이기 껄쩍지근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20대는 이번에 탈광장했습니다. 뭐 탈광장이 아니죠. 광장은 일부러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반대한다 그러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꼭 그 사람을 장관 임명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20대의 블루칼라라든지 좀 서비스업 쪽에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화이트 칼라의 길을 가지 않은 20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는 반감이 더 심해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냥 뭐 서울연고대에 이미 기득권이거나 예비 기득권자 새끼들이 조국 장관한테만 촛불을 들고 나머지는 못 본 척하고 이게 아니에요. 20대들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싫어합니다. 촛불 많이 들었고 안 들었더라도 집에서 응원했고 일터에서 마음속으로 박근혜 탄핵을 빌었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 사람들이 왜 조 장관 편을 들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반쯤은 등을 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세력들은 각고의 성찰이 필요하고 이건 현실 직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거는 20대들한테 좋은 거 아니었냐. 저는 20대 분들한테 여론조사 실시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률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그것도 잘 모르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통령 선거할 때는 알바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마음에 들었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취직할 데가 없어. 근데 집에 조금 어느 정도 자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커피숍을. 그 커피숍을 해서 장사하는데 우리나라 장사라는 게 되게 애매하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막 올라버리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는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고 학설도 엇갈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장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폐업을 하거나 업종 변경을 한 사람들 제 주변에도 널렸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일자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걸 올렸을 경우는 이분들은 월급이 오르니까 좋죠. 근데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이거 인건비 부족하네. 그리고 한간에서는 로열티 문제라든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하면은 최저임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최저임금은 정해지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몇 달 지나면 다음 연도부터.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대도 장사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최저임금 인상 많이 하면 20대들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나 삼촌이나 이웃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50대들이 장사하고 있는데 이 50대들도 이제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은 저는 줘야 된다고 보면 당연히 법은 지켜야죠. 근데 최저임금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거 옛날에 나도 지지했는데 지지 못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20대만 그렇겠어요? 20대한테 좋다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남북 단일침 논란 때도 20대 혐오 발언이나 폄하 발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들 지지할 때는 별말 안 해놓고는 나중에 가가지고 막 무시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이번에 20대는 보여줬습니다. 조 전 장관 반대 앞장섰어요. 광장에 안 나가도 앞장섰습니다. 솔직히 60대 70대 이상에서 조 전 장관 반대하는 거 그게 뉴스거리입니까? 안 되지요. 50대에서 반대하는 거는 뉴스거리는 됩니다만 뭐 중도층의 이탈이다.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0대에서 반대가 높았다. 이거는 진보, 보수, 중도에서 광범위하게 비교적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고르게 반대가 높게 나타났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20대, 50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세대적인 접근들 곧잘 해보죠.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창원 인디053 대표나 천용길 편집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하건대는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맹렬하게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원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좀 얼척없는 놈들은 망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박사모 망하더라고요. 요즘에 얼척없는 짓 하는 또 다른 진영도 계속 그러면은 망할 겁니다. 근데 스스로 좀 갱신하면은 괜찮은 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막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투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사람들 잘 연대해서 싸우면 되는 거고.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낙인을 찍거나 선악구도로 굳혀놓고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설령 화를 내더라도 속으로까지 그러지 마세요. 예,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저렇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저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면서 때로는 인간이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싸잡아서 획일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들끼리도 각양각색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거꾸로 이 도덕성의 격차라든지 사상적 수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느낄 때는 알고 보면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다. 특히 선악의 잣대로 볼수록 거기서 거기다 라는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는 거예요. 저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맹목적으로 정말 그 조 전 장관 주변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도 막 계속해서 윤리적 기준을 후퇴시키는 분들을 보면서 저러니까 박사모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도 생겨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박사모 태극기 부대가 악랄하고 악마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또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저는 인간의 속성은 석기시대 원시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많은 그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채소를 싫어하느냐? 독이 들어있을까봐. 원시인들 중에 아기들은 독 들어있는 거 먹고 죽기도 하잖아요? 막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살면서 식감도 알고 이 음식은 이 식재료는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깨우쳐가면서 채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채소 안 먹겠다고 하는 게 단순한 반찬 투정이나 버릇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신 습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어린아이가 자꾸 자기를 봐달라고 보채는 거? 이것도 맹수들이 옛날에 아기들 물어가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은 슬로우 육아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 패턴, 행동 양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이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성선설에 따라서 개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성악설에 빠져서 인간을 불신할 필요도 없고 백지설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백지가 아니죠.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나나? 백지로 태어나면 울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지.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죠. 습성이죠. 백지 아니에요. 인간 태어날 때부터 복잡미묘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살다가. 그 인간들이 어울리고 부대끼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또 어떤 개인이 될지는 여러 가지의 정치 행위, 사회적 행동, 많은 것들이 또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끊임없이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계도 세계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뭐 어떤 방향으로 너무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강박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강박을 내려놓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개새끼론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자. 이것이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자기가 좀 생각했을 때 꺼림직한 이런 현상들을 대해서 직시하고 또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진짜 바꾸는 길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그나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불만을 어디 혼자서 사개야 되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면서 화 풀어야 된다면 저도 참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수많은 악플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뚫고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수가 얼마든지 간에 저는 참 이 일만큼은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집에서 녹음을 했고요. 지금까지 김수민이었습니다. 다 같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면 속으로라도 립싱크로라도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